안녕하세요. 율랭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코딩을 시작할 때 어떤 언어로 시작하는 게 좋은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웹 개발자가 되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진행해서 어느 정도 실력까지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주위에다가 이제 많은 것들 물어볼 것 같아요. 일단은 아는 지인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온라인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돌아오는 답이 좀 약간 막연한 내용을 많이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비전공자고 경험이 없다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또는 어떤 분들은 "해 봐라. 대신 이제 뭐 국비학원을 다녀봐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거기다 꼬리 물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혼자 독학해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독학을 할 때는 "저 독학해 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그냥 독학을 하든 뭐 국비를 다니든 "먼저 한번 시작해 봐라."라고 하면서 쉬운 언어를 먼저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쉬운 언어보다는 좀 제대로 된 언어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내가 뭔가를 일단 시작해 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뭐 얘기한 것처럼 좀 좋게 얘기하는 분들의 말을 듣고 언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행하고 있는 언어들 다 나열해 놓고 이 중에서 쉬운 언어를 공부할까? 아니면은 좀 유행하는 또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언어를 공부할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언어를 먼저 선택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코딩을 공부할 때는 언어라든지 또는 어떤 기술을 먼저 공부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운더리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공부만 열심히 할 뿐 깊이 있는 데까지 한다는 것도 좀 애매하고 어디까지가 깊이 있는 지식이고 어디까지 배워야 할지 그것 좀 막연합니다. 사실은 언어든 어떠한 기술이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범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구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 그림판이든 아니면 PPT든 아니면 디자인 도구든 내가 원하는 걸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이쁘게 그리지도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쁘게 그리든 못생기게 그리든 디자인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끄적끄적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점점 이뻐지게 되고요. 점점 세밀화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하나씩 가다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된 그런 모양의 UI가 나올 거고, 그러면은 내가 이걸 실제로 구현해 봤으면 좋겠다. 실제로 서비스하고 싶다거나 또는 마켓에 올리고 싶다라는 그런 작은 목표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저희가 선택하는 게 뭐냐면 그때도 언어가 아니고 일단 플랫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이 아이폰에서 또는 아이패드에서 돌아가길 원하는지 또는 윈도우에서 돌아가길 원하는지 또는 안드로이드에서 또는 웹브라우저에서 돌아가길 원하는지 이걸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플랫폼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플랫폼에 따라서 언어가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폰에서 돌아가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오브젝티브 C를 많이 썼었고요. 최근에는 스위프트를 많이 사용하겠죠. 둘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C++이나 C#. 요즘 이제 C#을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제 자바라든지 코틀린, 안드로이드에서는 이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라우저 기반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HTML하고 CSS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아이패드라든지 윈도우라든지 안드로이드 이걸 플랫폼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게 되면은 그 플랫폼에서만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플랫폼의 독립적인 그냥 브라우저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어플리케이션 그것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플랫폼이 됐든 어떤 운영 체제가 됐든 그 위에 브라우저는 있을 거니까 브라우저만 있으면은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다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장하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브라우저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브라우저 기반이든 뭐든 간에 내가 마음속에서 플랫폼을 결정을 했고 그 플랫폼에서 돌아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언어를 선택을 했다면 요즘에는 이런 프론트 단에 사용자 UI를 갖고 있는 그것과 그 프론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원격에다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원격에 있는 곳에서 데이터를 제공받고 클라이언트는 그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플랫폼이 무엇이든 웹이라는 환경 내에서 엮여져 있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프론트라는 그 UI를 담당하는 그거 외에도 백엔드라고 해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백엔드를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도 플랫폼이나 언어가 있어요.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백엔드의 그런 언어는 자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PHP 또는 ASP.NET 기타 등등의 이제 백엔드에 사용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론트 단을 이용하시든 저희가 만약 브라우저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엮어서 백엔드 쪽에서의 하나 언어를 다루게 하고 그 다음에 프론트 쪽에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또는 HTML과 CSS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쪽을 만들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풀스택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백엔드에서는 자바를 많이 쓰고 그다음 프론트에서는 요거에다가 이제 프레임워크를 또 얹어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저희도 영상을 찍을 때 이걸 기반으로 먼저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거라든지 또 이거라든지 이쪽으로 또 확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많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자바라고 하는 백엔드 기술과 그 다음에 이 프론트엔드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건데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저 코딩 실력은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